미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마이애미의 한 고급 호텔 명품 매장에 2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명품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후 도주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UPS 직원이 배달 업무 중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11월부터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홈키친 영업을 허용합니다. 심혈관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 또 토네이도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주 일부에서 토네이도는 흔히 발생해 왔지만 폭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면서 토네이도 발생이 더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 있는 작은 마을 그린필드. 토네이도가 휩쓰고 지나간 마을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 잔해와 부러진 나무, 자동차가 거리 곳곳에 뒤엉켜 있습니다. 그나마 지붕이라도 남아있는 집들은 사정이 나은 편. 지붕은커녕 벽조차 남아있지 않은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We heard the sirens go off, so I got all the kids and went downstairs into this room. It got really quiet and then really loud, and then everything was gone. 이번 토네이도로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조차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It was actually all gone. Like you can't even tell where we lived. So, yeah, it's just kind of crazy. 70m가 넘는 풍력 발전기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에 시속 200에서 260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린필드에서 160km 떨어진 지역까지 찢어진 가족 사진 등 잔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은 지난달 말에도 7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평년보다 토네이도 발생이 30%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경합주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후보 사이 격차는 줄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민 정책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All Americans, regardless of religion, race, or background. Folks, the idea of America is that we're all created equal, deserve to be treated equally throughout our lives.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오염시킨다며 이민 문턱을 높이고 무자격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Their crime is now down 67%. That's the beauty. And right here in Michigan, your state is being torn up to pieces with migrant crime.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7곳 중 5곳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섰습니다. 애리조나에서 5%포인트, 조지아에서는 3%포인트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 7%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였지만 대선 승패를 결정한 경합주에서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는 바이든과 동률을 기록했고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의 한 고급 호텔 명품 매장에서 2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수백만 달러의 명품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단 43초 만에
모든 범행을 끝내고 사라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다른 용의자도 쫓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 45분 얼굴을 가린 강도범 2명이 한 에르메스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준비해온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진열된 가방들을 보이는 대로 쓸어 담습니다. 쓰레기통을 가방으로 가득 채운 강도범들은 재빠르게 사라집니다. 모든 범행은 단 4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마이애미 비치의 한 고급 호텔 매장에 강도범들이 침입해 60여 개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날 도난된 가방의 금액은 무려 1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매장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도범들은 이미 준비된 2대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후였습니다. 강도범들은 매장 정문에 잠금 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주용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해 용의자 1명을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에 있던 보석 매장 절도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ore at the Satai Hotel and stole over 60 Hermes Birkin designer bags. 체포된 용의자는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 1급 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 1명과 도난당한 가방을 찾기 위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업체의 81%는 조직화된 소매 범죄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need the city to be safe again. Folks that are at the center of group and gun violence in this city are also heavily involved in other crimes, including robberies, including burglaries, including car break-ins. 지난해 미국에서 소매점 절도로 인한 매장 손실액은 1,2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범죄자들의 수법으로 소매업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UPS 직원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수십여 발의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UPS 직원이 소포를 배달한 후 차량에 앉아서 쉬고 있던 사이 여러 발의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인근 CCTV에는 용의자가 가면을 쓰고 배달 차량에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짧은 순간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총을 쏜 용의자는 피해자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UPS 직장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된 상태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위스콘신주에서 훔친 차량을 몰던 용의자들이 뺑소니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언론 매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MJ4저널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총격 사건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던 취재진들 뒤로 갑자기 통제력을 잃은 한 차량이 달려오며 주차되어 있던 미니밴을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 중 한 명은 충돌 직후 재빠르게 달아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또 다른 용의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6살의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미니밴에 타고 있던 57살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That car could have killed somebody because it ran onto the grass. There was children on the grass. 또 조사 결과 당시 용의자들이 몰던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직장에 불만이 있던 남성이 사업장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경찰은 오늘 오전 8시쯤 체스터 지역의 세탁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매장으로 들어와 직원들과 매장 슈퍼바이저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multiple bodies on the ground, covered in blood. A couple of them wasn't breathing. My partner tried CPR and everything on the ones that he could help.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최근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가 직장에 불만을 품고 이번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LA 지역에서는 집밥을 활용한 음식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의 홈키친 영업 허용안을 승인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 $10만, 하루 30인분이나 주간 90인분까지 집밥 판매가 가능하며 연간 매출 $15만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판매도 허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카운티 당국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라이센스 신청비와 연간 보건 등록비 등을 내야 합니다. 한편 관련 내용은 LA 카운티 보건국 사이트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오는 2032년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속도 제한 기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전자가 도로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차량에서 경고음이나 경고 신호가 울리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9년까지 신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고 이후 2032년까지 응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혈관 질환 발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가 오히려 복용 초기에는 심장에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영국 의학 저널 메디신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40세에서 70세 사이 여성 4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 섭취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혈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들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방세동 위험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13%, 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오메가3를 섭취한 경우에는 심방세동에서 심장마비로 진행될 위험이 15%, 심장마비에서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오메가3와 심혈관 질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 등 6개 의학단체들도 오메가3가 함유된 생선기름 보조식품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은 지난 2022년 기준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수는 1,770만 명,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수는 1,470만 명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이 300만 명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0년 사이 마리화나 흡연자들의 수는 15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 의과대학 데이빗 고렐릭 박사는 최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마리화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마리화나 흡연자들 역시 늘고 있지만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면 중독 가능성이 있고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 등 EU 회원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자는 건데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Regjeringen har besluttet at Norge vil anerkjenne staten Palestina.
Norges anerkjennelse vil tre i kraft 28. mai. 이들 3개국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전쟁 장기화로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앙이 최악으로 치닫자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중동 전쟁 이전의 경계를 두 국가 해법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Den territorielle avgrensningen mellom staten Palestina og staten Israel bør basere seg på grensene fra før 4. juni 1967. 3개국 총리는 팔레스타인에는 독립국가를 건설할 권리가 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הכוונה של מספר מדינות באירופה להכיר במדינה פלסטינית היא פרס לטרור. לרוע הזה אסור לתת מדינה. 이스라엘 외무부는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주재 자국 대사에게 즉각 귀환 명령을 내렸으며 스페인 주재 대사에게도 소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일부 극우 성향 정치인은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 경내를 방문하며 맞불을 놨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국가에는 징벌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이들 유럽 국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39개국입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만 10잔 마셨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기자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버티던 김호중 씨는 조사 종료 6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 유흥주점까지 3차례 술자리에서 모두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주는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소주만 마셨다는 겁니다. 또 사고는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실수로 벌어진 거라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술은 마셨지만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한 건데 이는 경찰이 벼르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피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인정돼야 하는데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고 강조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란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 진술과 당시 통화 내용 등 김 씨가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겁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일단 오늘 공연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일 법원 심사가 잡히면서 24일 공연 출연은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수십억대 공연 매출과 위약금 때문에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몇 년 전에도 서울대에선 온라인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한 처벌이나 대책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대 교내 곳곳에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서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7명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며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먹는 것에 비유하며 외모를 품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여자 동기들, 선후배들 이제 이렇게 사진 막 치맛자락 같은 거 찍고 불법 촬영해서 그 공유하고 성희롱하고 뭐 누구 보고 싶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파문이 일자 가해자들은 얼마 뒤 익명의 사과문만 남긴 채 군대에 갔습니다. 서울대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도 없이 그대로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건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고 주로 이렇게 막 주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텔레그램에 가서 지인 능욕을 하는 게 아닌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좀 전조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로부터 5년 뒤 디지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얼굴 없는 가해자와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범인을 쫓아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개통령이라는 애칭으로 인기를 끌었던 강영욱 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논란은 한 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영욱 씨 부부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 퇴사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대표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면서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SNS를 보며 사생활을 수시로 검열하고 사무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으로 9,670원을 지급했다. 업무의 지시와 감정적인 태도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를 다니게 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번졌고 논란이 커지자 강 씨가 고정 출연 중인 KBS 프로그램 걔는 훌륭하다는 지난 20일 결방했습니다. 강 씨와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물론 반려견들을 위한 공간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월 초부터 사람이 뜸하기 시작했지.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훈련하다니까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지 왔다 갔다. 보듬 컴퍼니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0일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강 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취하기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관할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지청에 강 씨를 상대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노동부 의정부 지청 측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직권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이란 대통령 등 희생자 장례식이 이틀째 엄수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란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 현지 시간 22일,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등 장례 예배가 테헤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집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테헤란대를 중심으로 주변 도로와 광장에 수백만 명이 운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운구 행렬을 따르며 반미, 반이스라엘 구호를 반복해 외쳤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정치 지도자와 레바논 헤즈볼라 2인자가 장례식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시신은 현지 시간 23일 정오 시아파 최대 성지이자 대통령의 고향인 마슈하드로 옮겨져 매장됩니다. 한 남성이 고층 빌딩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험한 챌린지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미국인 유튜버인데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LA 45층의 고층 빌딩을 오르려고 사이비 종교인들로 위장한 20명에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했고 꼭대기층을 올라가 빌딩 두 채 사이를 줄로 이어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줄타기를 마친 뒤에는 아래를 보니 정말 무서웠다면서 몸이 흔들렸는데 곧바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고개 후 경찰에 즉각 체포됐고 외줄타기 영상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됐습니다.
드넓은 해변 위에 모래로 총을 든 군인들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브로드스테어스 해변이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 영국 해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공식 기념식은 오는 6월 6일 프랑스의 영국 노르망디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여객기가 2,000m 가까이 급하강하면서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당시 충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승객이 방콕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승객은 근육통 증세를 보이는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이르면 오늘 퇴원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고로 심장질환이 있던 73살 영국인 남성 1명이 숨졌고 85명이 다쳤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당국은 기장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더위에 지쳐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보이는 원숭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환경단체는 현지 시간 지난 5일부터 2주 동안 남부 타바스코주에서 원숭이 83마리가 탈수 증세를 보이다 죽었다고 밝혔는데요. 멕시코에서는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치솟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멕시코 정부는 원숭이 집단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이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했는데요. 차를 버리고 건물 안으로 숨어들어 놓칠 뻔했지만 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도로가에 멈춰서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행난칩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하고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 우르르 달려가더니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간 도주범들을 찾아 나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엘리베이터부터 복도, 계단까지 샅샅이 훑어보고요. 결국 발각된 음주운전자, 계단을 서둘러 뛰어내려가 보지만 뒷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도망갈 길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홍계양 할머니. 어제 경기 성남시 의료원에서 장례식이 엄수됐는데 유족이 없는 홍 할머니의 마지막 길은 성남시가 함께했고요. 누리꾼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성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쓰고 싶다며 자신이 살던 4층 규모 주택을 기부했는데요. 폐지 줍기부터 노점, 지하철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고요. 현재 시세 12억 원 상당인 이 집은 고인의 뜻에 따라 성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2006년 대학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할머니 뜻대로 어려운 곳에 잘 쓰이길 바란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영차, 영차! 경찰관을 포함해 성인 남성 4명이 줄을 힘껏 당기고 있는데요. 줄다리기 시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바로 집 나간 소 한 마리를 다시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북 완주의 한 축사에서 5마리 소가 가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4마리는 비교적 빨리 찾아냈지만 숲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나머지 1마리가 문제였고요. 수색 끝에 찾아낸 이 소 1마리가 하필 도로가로 접근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경광봉으로 시선을 돌리며 팽팽한 힘싸움을 벌인 끝에 무사히 귀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출한 소 잡으랴, 교통정리하랴 모두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영리한 동물로 손꼽히는 침팬지는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도 한데요. 침팬지의 절절한 모성애가 느껴지는 가슴 아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한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 울인데요. 어미 침팬지 품 안에 축 처진 가녀린 손발 보이시나요? 앉으나 서나 품에서 절대 놓지 않는데요.
어미 침팬지가 꼭 껴안고 있는 건 바로 석 달 전 죽은 새끼입니다. 사체는 거의 미라화된 모습이지만 어미는 자식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어 보이죠.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새끼를 잃은 아픔이 남아서일까요? 전문가들은 인간과 98%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침팬지는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침팬지가 가까운 무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 목격된 적 있지만 이번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건 드문 일입니다. 누리꾼들은 먼저 떠난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일반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도로 위가 온통 하얗습니다. 차량 위로 떨어진 우박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 소도시 유마 일대에서 현지 시간 20일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고요. 때 아닌 초여름 우박이 쏟아져 쌓인 얼음만 최대 18cm에 달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마치 총격전의 현장 같은 폭음이 이어졌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